우하고 통하는 글자였던 거지. 그 우리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의 우자도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우자이고 어찌 사람의 우에다가 이름에다가 어리석은 우자를 썼는가 그렇게 쉽지만은 그 대기호를 달리 이렇게 표현했다고 봐야죠. 이게. 자, 그 어리석은 우자예요. 그 어리석은 우자는 분석을 해보면 두 개의 다소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요글자고 하나는 요글자니. 요글자는 뭐 짐승이라고도 하지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긴 꼬리 원숭이 요자예요. 긴 꼬리 원숭이. 긴 꼬리 원숭이가 크게 보면 뭐 짐승이니까 짐승은 분들도 있고요. 저도 한때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책에는 써놨네요. 긴 꼬리 원숭이 글자예요. 글자 자체가 오늘날의 글자하고 옛날 글자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머리하고 몸체 머리에서 늘어진 몸체하고 그 다음에 뭐 팔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형태가 그대로 표현되는데 이 머리 부분이 있고 우리 사람의 머리도 이렇게 발전자 형태로 쓰잖아요. 여기서처럼 삼각사자에 보이는 이게 사람의 머리예요. 머리. 그 머리하고 몸체와 뭐 손 같은 걸 뭐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긴꼬리 원숭이인데 일부에서는 뱀으로 본 사람도 있어요. 뱀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자원이 그래서 딱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여기다 맞춰서 이제 저도 이제 풀이한 거예요. 이 긴꼬리 원숭이 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예요. 그런 글자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글자들이요. 오는데 사람 관련돼서 짜고 짜죠. 여기 마음 신이라고 그랬는데 맞는 거예요? 예? 마음 신이라고. 어디 무슨 오타 넣으셨죠? 마음 신을 마음. 예, 오타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고쳐줘야 돼요. 지금. 아니 명백히 틀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틀렸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예, 마음 신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런 뜻도 이게 있나? 잘못됐네요 그렇게 해요. 예. 언니 왜 그래? 그래 자신이 오래간만에 공부를 하시니까 이 고쳐놔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이걸 지금 우리 교재에 마음 심이라고 써야 될 걸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근데 다시 짜고 자르가지고 우는 온데 사람 가운데 둘이 하나가 됐을 때에 한쪽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짜을 때 배우자 할 때 쓴 글자죠. 배우자. 네. 근데 뭐 우상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천재 이루 뭐 할 때 쓰는 글자니 길에서 조우하다 할 때 쓰는 글자. 우는 온데 책받침도 길 관련있죠.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만난다고 해서 만나는 자죠. 좋을 때 쓰는 조자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날 조자 또는 만날 후자 해우하다 만날 뽕자 전부 다 뭐예요? 책받침이 달라 어떻게 다 음역하는 거죠? 만날 조자 만날 후자 만날 뽕자 전부 다 책받침이 있고 오른쪽 받쳐주는 형태의 글자들이 다 음역하는 글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퉁이 요자가 있네. 모퉁이 요자를 갖다가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의의로서 모퉁이 요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이 언덕에 한 모퉁이를 나타냈어요. 모퉁이 요자. 우리가 저 불가에서요 온 세상을 뜻하는 말이 불가에서 온 세상을 뜻이 무슨 세계? 희망세계라고 그러죠. 희망세계.
시방세계. 이걸 시방세계라고 하네요. 마지막 총선 떼서 쓰기는 이렇게 10십자를 쓰지만 읽을 때는 시방세계라고 하죠. 시방세계. 10개 방향. 우리가 보통 옛날 사람들이 세계관이 천원지방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다고 봤죠? 땅이 네모난 방석처럼 네모나다고 봤어요. 그래서 네모난 형태를 놓고 보니까 방향이 동서남북이 나오죠. 그런데 요 구석진 부분이요. 이번은 이렇게 쓰는데 요쪽 방향인데 구석진 요쪽 방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이요. 요 동서남북은 10방 가운데 사방이요. 사방이 동서남북이고 그 다음에 사방 먹고 이 모서리 되는 부분 이거 모퉁이가 모서리 아니에요. 모서리 되는 부분이 이렇게 다시 4개가 있잖아요. 이걸 사우라고 그래요. 사우. 사방 말고 그 모서리 되는 부분들이 사우라고 하는데 북동쪽 오고 남동쪽 오고 남서쪽 오고 북서쪽 오고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8개잖아요. 지금 2개가 부족하죠. 2개가 뭐냐면은 거기다가 하늘과 땅이요. 위아래. 이 사방팔방을 해놓고 위와 아래를 갖다가 빼는 천지죠. 천지. 그래서 이게 온세상이에요. 온세상 10방이 되고 그게 온세상을 뜻하는 자인데 그 사방 사후의 우자가 바로 이 모퉁이 우자고 또는 우리가 오늘날 쓰는 말 가운데 야무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무지다. 그 사람 행동이 참 야무지다. 야무지다의 야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연무에서 나왔어요. 연무. 이 모퉁이가 모서리 진 부분이 반듯해요. 이것도 구석진 모퉁이와 관련돼 있고 이것도 모퉁이와 관련되는 글자인데 모퉁이가 이 각이 딱 잡아가지고 바르다 이거예요. 바른 각이다 이게. 그래서 바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바르다. 바른 행동이 바로 야무진 거예요. 지금 2개 다 모퉁이 뜻이 있고 2개 다 바르다 뜻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행동이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갖다가 염우지다라고 했어요. 원래 염우지다. 그것이 야무지다로. 이럴 때 우자가 모퉁이 우자예요. 그 다음에 진면자가 달라붙어지고요. 쓰이는 집에 머무른다고 해서 머무를 우자예요. 뭐 우화 뭐 할 때 쓰이는 우자인데요. 뭐 눈먼 우화 뭐 이런 말들이야. 그럴 때 쓰이는 우자인데 이런 데에서 우자가 긴꼬리 원숭이 우자가 음역하는 것처럼 이 글자에서도 음역하는데 심장마에서 나온 마음 시자가 더 붙여져 가지고 마음이 어리석다고 해서 이것은 어리석을 역자가 됐어요. 우둔하다 대지여호와 하면서 써봤죠. 그럴 때 쓰이는 우자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리석을 우자에 대한 설명도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물러날 때자니에요. 우리 시계 어디다 뒀어요? 자 50분 수업 진행되면 얘기해 주세요. 시계가 없으니까. 저기 있잖아요. 저기 선생님 저기 전치구에 그거 어디다 갖다 그래요. 그거 보고 오면 되겠네. 선생님 갖다 놓으신 거야? 아니야? 꺼내서 거기다 뒀구만. 알았습니다. 거기다 둬도 돼요. 공동으로 쓰려고 자, 그 다음에 물리칠 때 물러날 때예요. 물리칠 때라고도 하고 또는 물러날 때라고도 하고요.
분석을 해보면은 오늘날의 자연을 놓고 보면 그칠간자 오고요. 책받침이 합쳐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칠간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일 뿐이에요. 뭐 하날 한자라든지 또는 뭐 지경 한자라든지 이런 데 쓰여지는 글자는 그칠간자가 맞아요. 이때 올자는 그칠간인데 이 그칠간자는 옛날 글자로 보면 사람이 있고 오른쪽을 향한 사람이 있고 뒤에 눈이 있는 형태예요. 예. 이것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외면한 걸 표현한 거지요. 사람 뒤에다가 눈을 표현했다는 것은 보지 않겠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눈을 나타내는 글자는 눈목자고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는 전후좌우 구분이 없었으니까 사람 자를 쓰는데 호대로 오면서 두 글자가 합쳐져서 글자 일부가 생략돼서 오늘날의 글자로 정형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칠간자 외면한 상황 관련됐어요. 그 간이 여기서 한이 되고 여기서도 한이 되면서 마음속으로 한을 푼다 그래서 하나를 한 땅이라는 이게 지경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덕이라는 것이 땅과 땅을 경계 구분 짓는 것이에요. 이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언덕이 가운데 있다고 치면은 이 언덕이 땅의 경계예요. 이 땅의 경계. 그 땅의 경계가 뭐예요? 지경이잖아요. 지경. 그렇죠? 지경. 죽을 지경이다. 이건 살아있는 지경이고 이건 죽는 지경인데 그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죽을 지경이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지경 한자 아니에요? 그 지경 한자? 한개서 글씨라고 개똥같이 쓰고 있죠. 이렇게 아랍이도 어떻게 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그 말이지 뭐 이렇게 써도 다 알아볼 줄 알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볼 줄 알고. 자, 재수업은 좀 수준 있으신 분들이 들어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요글자는 이 그칠간자가 아니라니까요. 이 그칠간자가 아니라 그것의 형태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설명한 거 보면은 여기다도 그냥 자라고 붙여. 여기다 자. 그럼 그 글자단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러니요? 그것처럼 쓰이는 형태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 한자 교육은 사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한자 교육 사람들 보면은 전부 여기다 자를 붙여. 그것 자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문자로 확실한 쓰임이 있는 문자라면 자를 붙이지만 그 형태가 아니라면 다 그것의 형태라고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칠간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뭘 표현했냐 이거예요. 뭘 표현했냐? 고문자를 공부하는데 고문자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각골문에 보면은 뭐요? 이 뭐요 하고 있네요. 이 뭐요 이렇게 뭐요 하고 있네요. 고문자 공부를 아직 덜 했구만. 이게 옛날에 이렇게 표현된 글자가 뭐이냐면요. 밥식자 고문자에 이거 아이고. 이렇게 점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밥에 운두가 되는 부분 음식이 담긴 부분을 운두라고 해요. 운두. 그 다음에 이게 굽이고 받침이 되는 부분이 굽이고 이거 부분은 고봉이네. 밥이 담기고 그 위로 솟아나는 부분 밥이 고봉이 되는 고봉으로 밥이 담기는 걸 표현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있죠. 한동안 재수입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옛날에 이 글자를 갖다가 그칠간자로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구글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자료가 많이 있는 구글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이 글자를 소전으로 자역으로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소전에 어떻게 표현했냐? 지금 우리 책에도 보면은 소전이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됐잖아요. 이것은 길이고, 이것은 날일자로 보고, 이것은 천체 글을 쓸자로 봐가지고 길이 있고 해가 있고 그 해를 등지고 발이 물러나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봤어요 옛날에. 근데 구글 들여다보는데 구글에 보니까 각골문 형태가 있네요. 깜짝 놀랐죠? 근문 형태가 있네.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이게 해가 아니더라니까. 밥에서 요 부위만 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밥시자요. 자, 요 밥시자가 이게 밥풀에 덮개까지 있다고 쳐요. 덮개까지 있으면 요걸다가 지금 갖고 오면 밥시자에 지금 덮개까지 포함된 것이 밥시자에 갖고 오는 형태예요 지금. 이거 그대로 정형화시키면은 밥시자의 본자가 어떻게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되죠? 밥시자의 본자가 그걸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요. 더 간략화돼가지고. 자, 거기서 덮개가 되는 부분 있죠? 요 덮개가 되는 부분, 요 덮개가 되는 부분 빼고 나면 요 부분이 향기향이라고 되면 별도의 다른 향기향자가 있어. 그것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고소할 급 또는 고소할 급이라고 하는 글자야. 책에 따라서 흡으로 돼 있기도 하고 급으로 돼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 근치간이 고소할 급이라고 해도 돼요? 안 되죠? 안 되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근치간 형태 이거는 여기 있는 거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요것은 그러니까 근칠간의 형태 이게 이제 고소할 읍자. 네. 근칠간이 아니고 고소할 읍자의 네. 변형된 글자라고 봐야 돼. 요것은 근칠간자하고는 상관이 없고 요 근칠간자 이게 하나하나 지경한자에 보이는 근칠간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사실은 밥식자에서 이게 덮개가 없는 글자가 고소할 급이라고 했는데 그 고소할 급자에 변형된 글자예요 지금. 형제라고 네. 하는 거죠. 이 글자를 갖다가 변화시킨 글자라고 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물러날 태자가 지금 물러날 태자가요 소전자형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물러날 태자가 이게 요 이제 이게 고소럽자가 요 부위 아니에요 요 부위. 그러니까 물러날 태자가 옛날에는 이렇게만 표현했어. 밥오고 발 아래를 향한 발. 아래를 향한 발. 사람의 발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걸 정의시킨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그걸 아래로 향한 형태로 펴는 글자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덮개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덮개가 없다는 우리가 이게 요 글자를 갖다 쓰고 있는 글자가 이미기자잖아요. 이미기자. 또는 뭐예요? 나아갈 직자. 이런 것도 쓰는데 요 고소할급자가 요걸 갖다가 오늘날 이것도 이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요것도 그냥 오늘날 이렇게 더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요 글자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고 고개를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형태예요. 사람이 이게 입이에요. 문자가 그림이 아니고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입이에요. 입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입을 다물고 있는 형태. 그게 뭐예요? 고개를 돌리고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이 밥을 이미 다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뚜껑을 열어서 이미 다먹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것은 뭐예요? 반면에 요 글자는 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 갖다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직자야. 즉위식 뭐 할 때 쓰는 즉자, 즉시 뭐 할 때 쓰는 글자. 이거 이미 밥을 먹고 돌아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미기. 이거 밥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나아갈 즉 크는 글자인데 거기에 쓰이는 글자인데 지금 물러날 글자는 바로 이렇게만 표현됐다 이게. 밥을 놓고 밥을 먹고 지금 발이 반대쪽을 향해서 물러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밥을 먹고 물러나는 상황. 자 그런데 호전하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이루기 위해서 물러나는데요. 물러나는 상황인데 그 의미를 위해서 물러나는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려면은 뭘 따라서 물러나요? 길 따라서 물러난다 이거. 그래서 길이 추가돼. 길. 우리가 물러날 때자의 반대 뜻의 글자가 진태양난. 나아갈 진자죠. 나아갈 진자 어떻게 썼냐면 처음 나아갈 진자 처음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만 썼어요. 이렇게. 갖고 올 문 형태가 나아갈 진짜가
이거 뭘 필요했어? 새를 잡으려고 발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옛날 사람 새 잡으려면 새 사냥 거기에서 지금 새를 붙잡기 위해서 옛날에 새들이 많았을 거예요. 경계심이 덜했을 때니까 오늘날 비해서 새를 잡기 좀 편했는지 하여튼 새를 잡으려고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가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길과 관련된 형태를 갖다가 덧붙여요. 그런데 호전하면서 길과 발이 합쳐져. 길과 발이 합친데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는 이 글자고 이 글자는 근칠자냐 변형되면 이렇게도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쓰이는데 위에서 너무 아래로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이고 그걸 다시 가려고 시키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는 합쳐져서 책받침이로 바뀌고 요건 채투자가 그대로 되잖아. 세마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아가 진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래는 요것이 없었어요. 요것이 이거 마찬가지야. 없다가 요 글자가 길이 생긴 것처럼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 글자만 쓰다가 이것도 길이 생겼어. 자, 그런데 위를 향하든 아래를 향하든 왼쪽을 향하든 오른쪽이든 다 상관이 없어. 조금 전에 그 칠간때도 오른쪽을 향하는 사람 그냥 사람처럼 필요했잖아. 이것도 발이잖아요. 이것도 발이고 이것도 길이고 요것이 뭐예요? 책받침 바뀔 수밖에 없어. 그 책받침으로 바뀐데 나머지 요 글자가 이렇게도 써요. 이게 이렇게도 쓰고 그렇죠. 또는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도 쓰는데 그런데 위에 핵을 생략하고 밑에 것만 요 과정을 거쳐서 요 중간 과정을 거쳐서 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행했다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소전에서는 발 자체를 생략해 뿌리고 그냥 나들자만 썼지만 요 밥에 음식이 담긴 부위만 갖다 썼지만은 근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고소할 흡자의 생략된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물러날 태자는 밥을 먹고 물러난 상을 갖다 펴놓는 것이다. 해를 등지고 물러난 상이 아니라. 그래서 공문자를 통해서요. 저 혼자서 문자 공부를 30년 했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저 혼자서 공부하는데 공부를 할 때에 자료가 넉넉지 않은 시절부터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국어 수교가 되기 전부터 문자 공부를 했다니까요. 제가. 근데 문짝을 하려면 문짝 책이 필요한데 관련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 뭐 수교가 되기 전이니까 자료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구글을 통해서요 일본자리라든지 중국자리를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더 고문자 보이지 못했던 고문자가 드러났고 그 고문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정정해서 이렇게 수업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물리칠 때 물러날 태자는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이제 음역하는 글자도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두 글자가 있어요. 두 글자가 있는데 하나는 요 글자고요. 태는 태인데 무슨 자가 달라붙었어요? 오두 변이 달라붙었죠? 오두자가 간략화된 글자예요. 오두변. 그래서 이게 옷과 관련된 인데 자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생각을 만든다고 했어요. 옛날인데 옛날 사람들 옷을 만들어 입는데요. 뭐 저 식물성으로는 식껍질. 그렇죠. 칡껍질이라든지 면화라든지 또는 저 뭐죠? 그게 뭐요? 삼이요, 삼. 뭐 이런 것들 삼이고 동물성 섬유질로는 주로 두 가지를 이용했는데 하나는 명주, 하나는 짐승털, 특히 양털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 최고의 옷감은 면이나 비단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자르면 하얘. 그 하얀데 그 하얀 것을 갖다가 좀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염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천연 염색. 그 염색 같은 걸 해서는데 제가 개량 한복을 많이 입는데요. 개량 한복이라고 하면 안 돼 참. 제가 입고 있는 개량 한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계량은 뭐예요? 계량을 한자로 쓰면은 좋게 고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옛날 것은 나쁘다 이 얘기가 돼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좋게 고쳤, 좋을 양자, 고칠 개자. 좋게 고쳤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옛날 것이 나쁜 것이 되기 때문에 옛날 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활하기 편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계량한복이라고 만들고 생활한복이라고 했는데 또 오래간만에 또 무식고 얘기다 보니까 잘못 말했어요. 이걸 입어보면은 잘 자연스럽니다. 잘 흘고 두 가지 장점이 있어. 색이 잘 바래. 색깔. 몇 분 빨다 보면 탈색이 돼버려요. 그 바를 때 색깔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바렐 태자에 바렐 태자. 그 색깔이 바른 걸 태색했다고 그러잖아. 태색. 그러죠? 네. 태색의 색자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넓적다리 태자에 대퇴부모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대퇴부모 할 때 쓰는 넓적다리 태자인데 따라 그렇죠. 태는 태인데 넓적다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붙어야 될 글자가 인체의 한 부위를 나타낼 때는 흔히 무슨 자를 붙인다? 육자를 붙이죠. 고기 육자가 이게 고기라는 뜻도 있지만은 몸이라는 뜻도 있어요. 몸. 몸과 관련된 글자를 붙인다 이게. 육신을 때 쓰는 육자잖아요. 육신이 고기가 되는 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육신을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고기가 되는 몸이 아니에요. 고육지책인데 고기를 괴롭히는 개책이 아니잖아요. 몸을 괴롭히는 개책이지. 그러죠? 네, 그 몸이요 몸. 재밌어. 자, 이럴 때에 음역하는 글자가 물리 칠태라는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배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글자는 좀 설명이 긴 데다가요. 거좀 1시간 정도 수업이 아니 한 50분 정도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에요.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자, 이거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